12주차 지식과 추론입니다. 자, 이 지식과 추론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것을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12주차의 학습 방법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념, 개념이 많죠. 여기 이제 지식은 어떻게 표현하고 추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개념에 관련된 용어하고 그거에 대한 핵심이 되는 정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만 따로 이렇게 해서 그 연결해서 이해를 해갖고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 지식의 표현, 종류, 추론, 불확실성 뭐 이런 얘기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표현, 자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넘어갑니다. 예, 여기 지식이란 여기도 이미 다 했었던 거죠. 그 데이터 리터러시 그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란 여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식에 대한 개념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어떻다? 예,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지식을 기계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특별한 이제 표현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이러한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런 뭐 의미망이라든가 명제라든가 뭐 규칙, 프레임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용어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도를 알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규칙, 규칙. 자, 지식 표현을 하는 그 종류, 지식 표현의 종류인데 처음에 규칙이에요. 규칙은 조건부와 실행부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어요. 예,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규칙을 정해 놓으면 마치 누구처럼 판사처럼 범죄자의 형량을 구형하고 판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요것이 그 규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규칙. 그래서 규칙은 뭐 한 요 정도 좀 알고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망. 의미망은 정보들을 망의 구조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망의 구조로 됐고, 그 다음에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됐다라는 거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의미망은 이항 관계만 표현된다. 이항 관계라는 게 이렇게 두 개의 관계로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게 이항 관계라고 표현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다항 관계라면 여기는 관계를 뭘로 계산한다? 객체로 간주한다라는 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망은 자연어를 표현하는데 유용하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의미망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요 시멘텍 웹, 시멘텍 웹. 자,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의미론적 웹이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죠. 자, 이거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와 어떤 다양한 자원 사이의 관계와 의미, 그다음에 정보, 이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및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식의 표현의 종류로서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프레임은 지식을 어떻게 표현한다?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 지식을 어떻게 상하 관계에 따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봅시다. 이게 의미망으로 표현한 건데 이거를 프레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과정이 뭐가 된다? 지식이 서로 어떻게 된 거? 관계 있는 것끼리 분류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정도 프레임은 그렇게 이제 그 간단하게 용어하고 정의 정도 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리, 논리 한번 볼게요. 논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의 명제와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적 지식을 기호로 만들어서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명제 논리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명제라는 건 어떻게 되죠?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명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명제죠. 욕만이는 남자다. 이게 명제예요. 1 더하기 2는 3이다. 명제죠. 자, 근데 열심히 공부하자. 축구는 재미있어. 자, 이건 명제가 아닌 거죠. 명제가 아닌 거죠. 이유는, 여기 나온 것처럼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할 수 있는 문장 자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명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뭐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 여기 이제 논리가 나왔으니까 논리에 대한 큰 정의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명제 논리, 그다음에 뭐 수로 논리 이런 거 있는데 요건 좀 지역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인데, 자, 이게 추론이 도대체 뭘까? 이 정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거나 확인된 정보에서 논리적 결론을 도출해내는 행위 또는 과정.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추론. 그럼 추론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 있죠? 귀납적 추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연역적 추론. 또 뭐가 있을까요? 유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추론 규칙.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 융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면 또 뭐가 있나요? 의미망 추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머릿속에 넣는다? 사실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이제 조금씩 잡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귀납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복수의 사실, 이거를 일반화해서 어떻게 된다? 패턴이나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 귀납적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는 씨가 있다, 포도는 씨가 있다. 이게 개별적, 복수의 어떤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해요. 그래서 사과는, 포도는 과일이다. 이것이 이제 일반화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과일에는 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되는 거죠? 패턴 또는 명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귀납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예제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연역적 추론. 연역적 추론은, 일단은 두 개의 판단을 전제로 해서, 상호 관계를 분석해서 새로운 결론을 이제 도달해내는 거죠. 자, 이런 거. 두 개의 판단. 과일은 씨가 있다. 사과는 과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 뭐, 사과는 과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두 개의 전제를 통해서 요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참인 명제들에서 새로운 참인 사실 또는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야? 일반적인, 자, 여기 잘라서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 이게 참인 명제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사실이 뭐죠? 이런 거. 이렇게 쪼개내는 것이 특수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연역적 추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반대가 되겠죠?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추. 유추. 유추는 어떠한 특수한 사실을 바탕으로 또 유사한 다른 특수한 사실을 가정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 바이러스의 백신은 B고 C 바이러스는 A 바이러스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럼 어떻게 돼요? B 백신은 C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다? 유추. 어떠한 특수한 사실을 바탕으로, 요게 이제 바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바탕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탕이 되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요거 이런 특수한 사실을 가정을 해서 추정하는 방법이 이제 유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추론 규칙. 추론 규칙이라는 거는 얘는 참인 논리식을 활용을 해서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새로운 논리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추론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나가는 것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걸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 용어가 있고 그 용어의 핵심적인 그런 그 정의 내용을 이렇게 파 나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융합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의미망 추론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 불확실성도 넘어가겠습니다. 불확실성 넘어가고, 불확실성에서 요거 한번 볼게요. 부재추론. 부재추론. 자, 부재추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부재추론은 뭐냐면은, 일단은 대부분 참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새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증명 가능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새라는 건 어떻게 되죠? 일관성 있게 날개가 있지. 그렇죠? 그러면은 새는 날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이런 게 뭐예요? 부재추론. 대부분 참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여기 추정법이라는 게 있죠. 추정법은 또 이런 거죠. 음,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주어진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결과에서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코로나의 원인에 의해서 열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또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열이 나. 그럼 열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코로나 걸렸나? 작년 우리 그 4월 달, 2022년도 그때 4월 달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이 됐었잖아요. 그때 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었죠? 나 코로나 걸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 거를 우리는 추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에서도 뭐 추정법이라던가 부재추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알아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거는 또 뭐가 있지? 불확실성. 사실 유지 시스템 건너갈게요. 건너가고 그다음에 요거 그 확률, 확률 기반의 어떤 불확실성 표현 방법. 요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결합 확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조건부 확률이 있는데 자, 결합 확률은 뭐예요? 결합 확률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게 이제 결합 확률이고 조건부 확률은 뭐죠? B가 주어졌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것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 다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지금 주어진 그 시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좀 그 시험 공부를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얇게 이렇게 좀 공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알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베이지의 정리. 베이지의 정리는 두 확률 변수에 있어서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의 관계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헤어질 때 둘이 미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그래서 오늘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지의 정리는 사전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사후 확률을 얻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베이제 정리로 했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되는 게 이제 퍼지 이론이에요. 예. 퍼지 이론은 어떻게 되죠? 주관적이고 불분명한 언어적 개념을 뭘로 표현했다? 예, 수학적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볍다, 무겁다 이런 거를 조금 가볍다, 조금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이런 식으로 이걸 뭐예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 그 12주차죠. 12주차의 그 내용들, 지식의 표현과 추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너무 절대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절대 깊게 공부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한 용어들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이때 이거를 핵심이 되는 그런 용어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